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관세 맞불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이민 서비스국 직원들에게 이민 단속 지원 업무에 나서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인터뷰를 대폭 확대하고 철저한 심사를 의무화하고 나서 미국 비자 받기가 한층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립 52주년을 맞아 연례만찬을 개최한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역대 최대 모금액을 기록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력의 25% 추가 요금 부과 계획을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이 재보복을 지시하며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분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의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기에 25% 관세를 부과한 것에 근거해 나는 상무장관에게 세계 최고 관세 국가 중 하나인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50%가 되도록 25% 관세를 추가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모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오는 12일부터 발효할 예정인데 캐나다에 대해서는 25%를 추가하라는 지시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10일 캐나다산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뉴욕, 미시건, 미네소타 등 3개 주의 전력 수출 요금에 25%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전력 공급을 완전히 중단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현재 뉴욕주는 매년 15만 기가와트시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캐나다로부터 약 3천 기가와트시를 수입, 전체 사용량의 3% 정도가 캐나다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는 현재 뉴욕주의 전력 생산 능력을 고려하면 캐나다가 전력 수출을 중단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전력을 추가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기요금의 소폭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다른 대미 관세도 문제 삼으며 인하하지 않을 경우엔 캐나다 자동차 산업이 문 닫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가 순순히 물러설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이민서비스국 직원들에게 60일간 이민 단속 지원 업무에 나서도록 독려하고 있어 950만 건이나 밀려있는 이민 적체를 훨씬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놈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은 새 아이스 국장 대행에 수십 년간 추방작전을 책임져온 토드 라이언스를 지명하고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작전의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놈 장관은 특히 다른 연방 사법기관들을 총출동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명령이 가능한 산하기관들부터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에서 아동 성착취, 인신매매 등을 전담 수사하고 있는 HSI 국토안보 특별수사대 7,700명을 동원한 데 이어 합법 이민수속을 맡고 있는 이민서비스국까지 이민 단속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 직원 2만여 명의 최소 10일에서 60일 이상 아이스 업무를 지원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 직원들은 현장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스가 체포해온 불법 체류자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하게 됩니다. 자발적인 지원으로 분류했으나 합법 이민 수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서비스국까지 불체자 체포 추방 작전을 지원하라는 요구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인터뷰를 대폭 확대하고 철저한 심사를 의무화하고 나서자 미국 비자 받기가 한층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무부의 새 지침에 따르면 비자 신청자들이 대면 인터뷰 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비자 만료 48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또한 같은 범주의 비자를 신청했을 때 인터뷰 면제를 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학생 F비자, 교환연수생 J비자, 취업비자 등이 만료된 지 12개월을 넘지 않는 동시에 같은 범주의 비자를 신청했을 때로 인터뷰 없는 비자 받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한국 등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반드시 대면 인터뷰를 갖고 직접 심사를 받아야 비자 승인 여부를 판정받게 됐습니다. 그럴 경우 비자 인터뷰 대상자들이 급증해 인터뷰 일정을 잡는 데 시간이 걸리고 비자를 받기까지 대기 시일이 크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제52주년 연례 기금 모금 만찬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2년 만에 뉴저지 KCC 한인동포회관과의 합병을 축하했습니다. 7일 맨해튼 지그펠드 볼룸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사회 및 주류사회 각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해 KCS의 창립 52주년을 축하했습니다. 김명미 회장은 KCS가 고령화 인구만을 위한 단체가 아닌 차세대까지 책임지는 단체로 성장하겠다는 의지와 포부를 다짐하는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3년 KCS가 KCC 한인동포회관과 합병을 선언한 지 2년 만에 뉴욕주와 뉴저지주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두 기관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를 위한 더 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뉴저지 멀지를 마쳤습니다. 뉴욕을 지나서 이제는 뉴저지로 움직입니다. 하나가 되는 한인단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뿌리를 잃지 않겠습니다. 또한 넥스트 제너레이션들도 KCS가 only 에이징만 커버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번에 밝히겠습니다. KCS는 올해 한인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예일대 중독정신과 나종호 전문의와 요리사 에드워드 리를 선정해 수상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의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준우승자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셰프 에드워드 리는 이날 수상 소감에서 뉴욕 출신인 자신이 이번 수상을 통해 뉴욕으로의 귀향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셰프 리는 자신이 1973년생으로 같은 해에 설립된 KCS와 동갑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어머니가 수년간 KCS에서 봉사했다며 KCS와의 연결고리를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It's perseverance, it's grit, it's struggle, it's overcoming obstacles, and this is our story as Korean Americans. I'm proud of the work that KCA does, and I'm proud mostly for the fact that they help to raise and lift our voices, because I believe, as we are here today, our story is not over, it has just begun. 김명미 회장은 KCS는 더 나은, 더불어 사는 한인사회를 위해 교육, 보건, 정신건강, 직업개발, 시니어 복지, 이민 등의 분야에서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루에 1,700명을 서비스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계속해서 서포트해 주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우리의 미션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하겠습니다. 한편 KCS는 올 갈라를 통해 70만여 달러 이상을 모금하며 역대 최대 모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연방정부가 고지한 리얼아이디 입법 시행 시점이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 주차량국이 내달 초부터 당분간 뉴욕시 일원 10개 오피스에 대해 토요일에도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리얼아이디는 연방정부 기준에 맞춰 발급하는 새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입니다. 오는 5월 7일부터 18세 이상에게 공항 탑승 검색, 연방정부 건물 및 군시설 출입 시 일반적으로 여권을 제외하고 유일한 신분 확인 수단이 됩니다. 이에 DMV는 리얼아이드법 시행에 앞서 각 오피스에 신청자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내달 5일부터 6월 28일까지 뉴욕 일원 10개 오피스에 대해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확대 근무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해당 DMV 오피스는 퀸즈 칼리지 포인트, 맨하탄 할렘, 맨하탄 미드타운, 브루클린 아틀랜틱,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 용커스, 브롱스, 리치몬드, 롱아일랜드 가든시티, 매드포드 등입니다. 각 오피스의 위치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요일 오피스 방문은 반드시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합니다. 10개 오피스의 토요일 예약은 오는 22일부터 가능합니다. 미국 내 반이스라엘 시위의 근원지로 지목된 대학가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10일 하버드대 등 아이비리그 명문대를 포함한 60개 대학에 대해
이스라엘계 학생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스라엘계 학생들이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며 대학 당국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테러가 촉발한 가자 전쟁 이후 전국 대학가에선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계 학생들에 대한 일부 시위 참가자의 공격적인 태도를 차별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맥마흔 장관도 이날 대학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차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스라엘계 학생에 대한 괴롭힘이 인종, 피부색,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인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7일 컬럼비아 대가 이스라엘계 학생에 대한 괴롭힘을 방치했다면서 4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취소했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하버드대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교수진과 직원 채용을 잠정적으로 동결했습니다. 하버드대는 지난해 연방정부로부터 약 7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한편 뉴욕 연방법원은 이민세관 단속국이 체포한 컬럼비아대의 친팔레스타인 시위 주동자 마흐무드 칼릴의 추방을 일단 보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지난 주말 파업 중이던 뉴욕주 교정국 교도관들과의 임금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교도관 수천 명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교정국은 어제 뉴욕주 내 수십 개 교도소에 혼란을 초래했던 교도관 파업이 끝이 났다고 선언하고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은 교도관들은 모두 해고됐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교정국은 지난 주말 임금 협상 타결에 따라 전체 교도관 13,500명 중 약 10,000명이 월요일 업무에 복귀했으며 교대 근무자를 제외하고 근무에 복귀하지 않은 2,000명 이상을 즉시 해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뉴욕주는 임금 협상 합의에는 월요일 전체 교도관의 85%가 출근해야 합의가 지속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출근율이 85%에 조금 못 미치지만 주정부가 약속한 모든 합의를 준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독방감금 정책의 개선, 교도관의 안전보장, 근무조건 개선, 정부와 교도관이 참여하는 위원회 설치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교도관들이 파업함에 따라 그동안 주방위군 6,500명을 교도소에 투입했고 파업이 끝났음에도 일부가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으로써 주방위군 일부는 교도소에 남게 됩니다. 한편 뉴욕주는 교도관 파업으로 하루 350만 달러의 주정부 예산이 손실됐다고 밝히고 뉴욕주의 테일러법에 따라 불법 파업에 참여한 교도관들은 파업 일수의 임금 대비 2배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하자 백악관은 정책과 현실의 차이가 있으며 관세부관은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고조가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에 대해 트럼프 정책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동물적 투자 감각과 우리가 기업으로부터 파악한 실질적 반응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에 있어 훨씬 더 큰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 뒤 민간기업 리더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수조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으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인 관세부과 규제 완화 등을 지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은 현대차와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대대적인 미국 투자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효과라며 한국 기업들을 트럼프 정책의 성과로 다시 한번 소원했습니다. 다만 지난 9일 밤 연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일부 수긍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는 언론 노출을 자제하며 주가 폭락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케빈 헤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앞으로 미국 경제가 진전되고 극도로 하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1분기에 경제 관련 수치가 일부 삐걱거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셋 위원장의 이 같은 전망은 트럼프의 팍스뉴스 인터뷰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트럼프의 경기 침체 우려가 즉흥적인 답변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4%에서 1.7%로 대폭 하향 조정했으며 12개월 내 경기 침체 확률은 종전 15%에서 20%로 올려잡았습니다. 미국 경제 곳곳에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같은 우려를 없애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마구잡이식 관세 정책을 보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발 경기 침체가 올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뉴욕 주식시장이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폭락했으며 그동안 상승세를 고려하면 이번 하락이 단순 조정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고려해야 할 지표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9일 밤 방송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올해 내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성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답변. 그동안 주식시장 상승분을 모두 날려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대통령은 장기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투자자들의 단기적 반응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미국 경제의 둔화 신호는 이제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지난달 신규 고용은 15만 1,000명으로 지난해 11월과 12월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여행 레저 등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은 소비자들의 필수 생활비 이외의 지출 여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경제활동 참가율도 0.2%포인트 하락, 62.4%를 기록했고 정규직 일자리를 얻지 못한 시간제 근로자도 490만 명으로 2021년 봄 이후 가장 많은 등 노동시장 위축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우방국들에게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가 한 달간 유예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고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4일에도 트럼프가 택한 가장 어리석은 관세발 주가 폭락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방국을 상대로 한 고율 관세 부과를 강도 높게 비판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율 관세 부과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생필품 가격을 올리게 되므로 국민들은 지출 부담이 늘고 수입 감소 효과를 느낀다는 점에서 결국 경제 상황이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와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강요회의에서 정면 충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두 사람을 불러 만찬을 하는 등 중재 시도에 나섰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토요일 일론 머스크와 마크 루비오 두 사람을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으로 초청, 만찬을 함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7일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머스크와 루비오 두 사람이 정면 충돌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요회의에서 두 사람이 격하게 충돌하자 자칫 새 행정부 내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화해 자리를 마련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이 같은 갈등 양상을 보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약화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다음 날인 9일에도 행정부 고위 인사들 사이에 논쟁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긴장이 높지는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의 머스크와 루비오 두 사람의 관계는 원만하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모두 가짜뉴스라는 글을 올렸으며 이는 당사자 두 사람에게도 자제하라는 경고라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직을 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방법을 지난 일기 때보다는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행정부 인사 간 불필요한 갈등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돈은 벌만큼 번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 정치에 나서자 공교롭게도 회사들은 불운이 겹치고 있고 테슬라의 주가는 폭락, 인생 등가의 법칙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주력 기업 테슬라는 트럼프 집권하에 유리한 정책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지난해 말 약 480달러까지 폭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어제는 불과 하루 사이에 15% 폭락, 22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사상 최고치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폭락이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테슬라의 폭락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 경기 침체 우려, 테슬라의 실적 악화 등이 원인으로 꼽히며 특히 유럽에서는 올해 신차 등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급감했고 중국 상하이 공장 신차 출고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권 2인자 행세를 하며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물론 유럽 내 극우 정당을 지원하는 등 전횡을 일삼자 테슬라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등 반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젓가락 캐칭이라는 놀라운 기술을 선보였던 스페이스X는 8차 시험 비행에 나섰던 스타쉽이 폭발하는 등 로켓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X는 접속 장애가 발생하는 등 불운이 겹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머스크가 부통령을 능가하는 권력을 휘두르게 됐지만 자신의 사업에는 악재가 거듭되면서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된다는 인생 등가의 법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X의 접속장에는 머스크의 반감을 가진 사이버 공격에 따른 것으로 오너 리스크가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우크라이나 일부 세력이 X 등 자신의 기업을 공격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 및 지지 세력들이 자신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뱅크 오브 오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재미부동산협회는 오는 5월 22일 레오나르도 연회장에서 부동산 투자,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당초보다 공격적인 미국의 관세 정책이 기업 투자를 지연시키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상승과 금융 여건 긴축을 유발할 수 있다며 올해 4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남미 불법 이민자들의 미국행이 막히면서 중간 기착지인 파나마에서 미국행을 포기하고 파나마 남부의 다리엔 갭을 건너서 북상하려다 적발되는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재취업 중개업체 CGC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기업들이 발표한 감원 계획 인원은 전월 대비 245% 증가한 17만 20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친트럼프 행보를 보이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이번에는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진행했던 리얼리티 TV쇼를 방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X가 어제 전 세계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접속이 안 되는 현상이 두 차례에 걸쳐 몇 분간 이어졌다가 정상화됐습니다. 테슬라 매장이나 차량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시애틀에서 또다시 테슬라 사이버 트럭 4대가 동시에 불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 그룹이 부품 제조업체 공장 폭발 사고에 따른 부품 조달 차질로 완성차 공장의 가동 중단을 3개 공장과 4개 라인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최저 기온은 3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3분, 해 지는 시간은 6시 5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3월 11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